지금 요소수 부족 사태 일단 몇 달은 버틸 수 있게 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특히 요소처럼 특정 국가에 80% 넘게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10개 중 3개꼴이어서 언제든 이런 공급망 위기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마스크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을 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요소수 때문에 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계약된 요소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입니다. 검사 완료까지 통상 2주 걸린다죠. 그 요소 빨라야 이달 말에나 국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가 1,300톤이거든요. 이걸 요소수로 제조하면 5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공장에 들어와서는 7일 정도면 요소수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 직후에는 바로 저희가 통하는 채널로. 그렇게 남아있는 비축분과 해외 긴급 확보 물량을 더하면 앞으로 2달 반은 쓸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쓸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화물차나 공사용 차량들의 경우 그 상황은 심각합니다.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7톤을 공군 수송기로 들여오죠. 민간 구급차 등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국내 일일 요소수 소요량 600톤의 4.5%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항공유가 총 116톤이거든요. 국제유가 등이 올라서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7톤 요소수를 들여오려고 그 4배가 넘는 항공유를 썼냐며 이거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요소수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죠. 정부가 이렇게 긴급 대책들도 내놨거든요. 하지만 이런 공급망 위기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요소뿐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알루미늄 공장입니다. 원자재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연초보다 1.5배 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리튬, 마그네슘, 히토류까지 가격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마진율 남기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원자재의 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의 석탄 부족과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타격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됐는데요.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를 불러온 요소의 경우 일단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마그네슘은 전량 중국산이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도 83%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이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환경 이슈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가격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대단히 높고 중국을 포함해 한 나라에 80% 넘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무려 3,900개가 넘습니다. 전체 수입 품목 10개 가운데 3개꼴인데요.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가 어떤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들 등을 통해서 해외 의존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거, 그거 공감은 합니다만 방법이 문제죠. 탈중국을 시도하면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나라가 인도와 베트남인데요.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노동인구 자체가 적고요. 인도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업들이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조짐과 경고가 있었는데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제될 수입 품목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미리 예측하고 또 미리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전문가들도 같은 맥락에서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